뚠뚠뚠뚠 시청 전에 구독 눌러줘.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 안녕하세요, 콩알맘입니다. 1월 24일 토요일이고요. 난임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너무 추워요. 지금 차량 온도가 처음 탔을 때 영하 7도로 떴는데 지금 그나마 영하 6도로 변했습니다. 운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은 한 7시 50분 정도고 병원 도착 예정 시간은 8시 한 20분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병원을 일찍 가냐면 오늘 남편이 친구 집들이를 가야 되는데 이제 경기도 이천이다 보니까 차를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하고 여러 명이 약속한 거라서 제가 이제 남편 차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말에는 얼마나 대기가 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말 대기도 생각해서 아침 일찍 갔다 와야지 그래도 남편이 이제 친구들 모임 가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저는 8시 반에 예약해서, 지금 원래 저는 항상 만약 8시 반 예약이다 그러면 8시까지 가고 했는데 오늘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렇게 일찍 일어나진 않으니까 평상시에. 그래서 6시 50분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주말이라 차가 안 막혀서 병원까지 도착 예정 시간이 30분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딱 30분에 맞춰서 8시에 출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7시 한 40분 정도에 출발했습니다. 50분 전에. 왜냐면 변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눈이 와가지고 길이 미끄러우니까. 어제 어쩐지 밥 먹고 들어오는데 초저녁쯤에 길바닥에 염화칼슘이 엄청 뿌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미리 눈 온다고 제설 작업을 이렇게 용이하게끔 염화칼슘을 길 얼지 말라고 뿌려놨나봐요. 그래서 그나마 길은 지금 얼진 않았습니다. 염화칼슘을 다 뿌려놔서 그런지 길은 얼진 않았는데 이렇게 인도나 이제 군데군데 골목 같은 데는 좀 얼어 있어요. 추워. 추워서 모자에 막 목도리에 하고 나왔거든요. 오늘 귀마개를 안 했네. 근데 생각보다 오늘 눈이 와서 그런지 그렇게 춥진 않거든요. 드디어 제가 카메라를 다시 샀습니다. 잘 나오나요? 내 몰골이. 어젯밤에 미리 머리를 감고 자긴 했어요. 샤워하고 아침에는 대충만 씻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번에는 이제 난포가 좀 빨리 자라는 편이라서,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골반 마사지 받은 후로 난포가 좀 빨라졌어요. 그리고 생리 주기가 조금 처음에 생리를 2번 하고 불안정하긴 했는데 일단은 다시 좀 돌아오는 것 같고, 내막은 지금 정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골반 마사지 받고 달라진 점은, 제가 보면 난포가 항상 오른쪽에서 항상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이 아예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예전 다니던 병원은 선생님이 오른쪽에 몇 개 왼쪽에 몇 개 항상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선생님 말로는 이게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주변의 사람들도 물어보니까 오른손잡이들은 오른쪽 난소가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편적으로. 그리고 왼손잡이들은 왼쪽 난소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다는 아니니까요. 근데 어쨌든 저는 오른쪽에서 난소가 주로 일을 해서 난포가 만들어졌는데, 요번에는 왼쪽 난포가 빨리 자라고 있어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지 알겠지만, 어쨌든 골반 마사지 받은 이후로 왼쪽 난소도 일을 좀 하는 것 같다는 거. 왜냐면 항상 오른쪽 자라고 왼쪽은 뒤늦게 자라고 아무튼 왼쪽 난소에서 채취한 게 질이 좀 떨어지고 그런 적이 많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왼쪽 난소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지 안다는 거. 채취가 되고 수정까지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왼쪽 하나는 이미 많이 컸고 오른쪽에는 새로 보여서 좀 조그만 게 자라고 있다고 했던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더 보고 이제 채취 날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하나가 될지 2개가 될지 이제 큰 기대가 없어요. 작년에 총 4개 배아 만들었댔잖아요.
그래서 하도 어이없는 그냥 상황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이제 현실에 빨리 적응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는 뭐 큰 기대감은 없는데, 아씨, 어쩐지 춥더라. 아, 차가 에어컨이 틀어져 있어서 성해 제거를 눌렀는데 갑자기 에어컨이 틀어. 어쩐지 너무 추운 거예요, 발이. 왜 그런가 했더니 에어컨으로 틀어놓은 거 있죠. 아, 미쳤나봐. 얼어 죽으려고. 너무 이제 제 차가 추워가지고 발토시까지 산 거예요. 종아리 토시. 수면 양말 재질의 종아리 토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복을 입으면 그 내진해 보니까 사실 내복까지 입고 벗고가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추울까봐 다리가 이제 제가 추우면 약간 쥐가 잘 나서 종아리에 약간 그 수면 양말 재질의 종아리 토시를 하고 나왔습니다. 아, 춥습니다. 추워. 어쨌든 차는 주말이라 그런지 막히진 않아요. 원래 이 시간에 가면 평소 같았으면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광진구까지 넘어왔는데, 강동구에서 광진구까지 넘어왔는데 차 여태 안 막히고 잘 왔습니다. 아, 너무 피곤합니다. 이게 과배랑 하는 것도 피곤한데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피곤하네요. 아유, 그래도 그나마 골반 마사지 받은 후로는 다리 부종이 없어요. 신기할 정도로. 항상 과배 들어가면 다리가 띵띵 붓고 코끼리 다리처럼 딱딱하니 퉁퉁했거든요. 근데 골반 마사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그래도 지금 몇 달째 받고 있어서 그런지 2달 좀 넘었거든요. 다리 부종은 진짜 없어요. 너무 신기해요, 이게. 그냥 나는 시험관 하면서 다리 부종은 옵션인 줄 알았는데, 아, 내 다리가 안 보일 수도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근데 어쨌든 난자가 잘 채취되는 게 문제니까. 왜냐면 내 몸 컨디션은 좋아진다고 해도 또 난자 질은 또 원래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실. 이왕이면 효과가 좀 있어서 난자 질도 좋아가지고 채취도 잘 되고 수정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 그리고 이번에는 배양 PRP를 하기 때문에 꼭 난자 채취가 돼야지 배양 PRP도 하는 거거든요. 채취가 안 되면 수정 치도 자체를 못 하니까 못 하는 건데, 이번에는 난소 PRP도 하고 배양 PRP도 합니다. 그래서 피를 얼마나 뽑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채취 당일날 이제 피를 많이 뽑을 예정입니다. 아, 지금 정신이 아침 시간대라 정신이 몽록이었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 미치겠네. 아, 사람들이 노란불인데 왜 이렇게 가니? 다들 안 쓰고. 저는 엔간하면 노란불은 안 가려고 하거든요. 위험하잖아요. 지금 길도 미끄러운데. 근데 다들 노란불 깜빡깜빡 하면 막 미친 듯이 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 뭐 급한 것도 없고, 어쨌든 8시 반 예약인데, 어쨌든 8시 20분 안에는 병원 도착할 것 같아서 그냥 여유있게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아, 진짜. 이제 좀 살 것 같다. 와, 어제 머리 감고 대충 말리고 잤더니 청소기를 밤이라 안 돌렸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와씨, 머리가 수북하게 빠져있는 거예요. 아, 소리가 잘 들릴지 모르겠어요. 이 카메라는 윈드실드 뭐 그게 이제 장착이 돼 있어서 그 전에 쓰던 것보다 좀 낫다는데, 마이크 지금 장착 안 하고 한번 써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차량은 이제 소음 때문에 차량 소음도 다 잡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왠지 남포는 잘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배란 통증이 다 느껴지는 사람이라서, 아, 이번엔 남포가 안 잘한다 잘한다 정도는 대략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남포가 좀 잘하는지 약간 통증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채취일이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이라고 했는데, 화요일날 SRT 예약하는 날이에요. 구정표를. 그래서 아, 이왕이면 화요일은 안 걸렸으면 좋겠는데 또 그게 제 맘대로 안 되잖아요. 아, 진짜 화요일날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병원 가는 길에 계속 그 기차표 예약하느라고 정신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지방 사는 사람들은 딱 그 하루 그 명절표 예약하는 게 전쟁이란 말이에요, 아침부터. 근데 그 표도 순식간에 막 2~30분 만에 싹 나가버리거든요. 치열합니다. 접속을 빨리 안 하면 큰일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와이파이로는 집에서 하면 좀 느릴 수가 있어갖고 데이터 키고 막 해야 되는데 차량 이동 중에 하면 끊길까봐 될 수 있으면 좀 화요일날 안 걸렸으면 좋겠네. 월요일날 채취였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제발 월요일날 아니면 수요일이어라. 제발 제발. 근데 꼭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꼭 화요일날 걸리는 거 알죠? 화요일날은 SRT 예약하는 날인데 광주 가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 병원에 가고 있고 병원 갔다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 잘 보고 나왔습니다. 초음파 봤는데 난포가 왼쪽이 먼저 자라고 오른쪽이 좀 작다고 했는데 둘 다 자라고 있다고 하네요. 다행히도 전에는 막 2개, 3개 보이다가 막 도태돼갖고 하나만 자라고 있고 막 안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2개가 자란다고 좀 기대해보자고 하시네요. 그래서 월요일날 채취는 너무 빠른 것 같고 화요일날 채취하기로 했고 오늘 IVFM이 300 남았었는데 오늘 내일 150씩 더 맞고 모가르투란도 오늘 내일 맞고 그 다음에 내일 저녁에 밤 11시에 오비드렐 2개 데카페틸 2개를 밤 11시에 맞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밤 11시에 맞으라고 하는 거 보면 병원을 늦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이래서 9시 반에 맞아라 그러면 보통 한 9시 뭐 8시 반 이렇게 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11시에 맞으라고 하는 거 보면 제 예상으로는 10시까지 왠지 오라고 하지 않을까 그냥 예상해 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오늘 병원 우리 강동구 주민을 병원에서 만났고 우리 모임방이요 신설 마리아 톡방 우연히 만났고 원래는 같이 강동구로 넘어오려고 그랬는데 그분은 이제 링거 처방이 있어가지고 일단 링거 맞고 와야 되는 상황이라 저 혼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플까봐 빵이라도 하나 사주고 왔어요. 왜냐면 그분이 항상 많이 뭘 베푸시는 분이라 저도 뭐 별건 아니지만 그냥 아침 일찍 눈 뜨자마자 오신 거라 아마 링거 맞고 가면 되게 배고플 것 같은 거예요. 링거는 뭐 1시간 이상 맞잖아요. 공주사도 맞고 아르기닌도 맞으면 순서대로 맞으면 거의 2시간이 넘으니까 점심시간 될 것 같은데 여기라도 하라고 뭐 김밥집이 지금 아직 문을 안 열었더라고요. 11시부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시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소보루빵이라도 여기라도 하라고 싸드리고 왔습니다. 아니 왜냐면 오늘 8시 반 예약이었는데 8시 한 20분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와 대기가 한 8명 있었는데 그래도 빨리빨리 빠져가지고 진료는 빨리 본 편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처방전 나오고 뭐 하고 하는 과정에서 좀 한참 대기가 있었고 또 이제 수납을 하고 체열을 해야 되는데 체열도 대기가 좀 길었고 또 이제 체열하고 수납한 상태에서 이제 주사실에 가서 주사약을 맞고 받아와야 되는데 주사 대기만 10명인 거예요. 와 주말이라 다들 일찍 어디 가시나? 뭐 이렇게 다들 일찍 오셨지 부지런한데. 그래서 아무튼 8시 거의 반에 도착했다고 치면 거의 1시간 20분? 그러니까 진료 다 마칠 때까지 뭐 이렇게 처방 받고 약국 가고 모든 과정이 오늘은 주말이라 그런지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지난번에는 왜 25분 만에 다 올 클리어 냈잖아요. 근데 확실히 주말이라 사람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1시간 20분 정도 걸렸다는 거. 그래도 집에 가는 길은 지금 예상 시간이 35분밖에 안 걸려요. 차는 안 막혀요. 주말이라 다들 출근을 안 하셔서 뭐 눈길이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차는 안 막혀서 집에는 금방 갔다는 거. 그래서 남편이 한 12시나 1시쯤에 그 이제 집들이 하는 집 출발한다 그랬거든요. 경기도로.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집에 가면 11시 전이라 뭐 시간은 넉넉할 것 같아요. 아이고 눈이 너무 부시네. 이게 병원 끝나고 가는 길목이 해가 엄청 이렇게 오전 시간에 오면 앞에 해가 정통으로 때려요. 그래서 이게 촬영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너무 해가 강해가지고 앞이 눈이 부셔서 앞이 안 보일 정도예요. 그래서 아무튼 진료 다 마쳤고 이번에는 약 오래 안 쓰고 과배란 먹는 약 5일 주사 4일
뭐 양호해요. 9일 정도 약 쓰고 채취하는 거면 정말 양호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과배란 며칠째였더라? 아, 기억도 안 나. 잠깐 신호 걸리면 한번 볼게요. 봅시다. 어제가 과배란 8일차였고 오늘이 9일, 일요일 10일 12일 차에 채취를 하네요. 딱 12일 차에 빠른 편이긴 하네요. 일단 그리고 이제 마사지를 원래 다음 주 화요일로 예약해 놓은 거예요. 골반 마사지를. 근데 딱 채취 날하고 겹치는 거예요. 바로 잽싸게 예약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막도 괜찮은 것 같다고 선생님이, 만약에 채취가 되고 수정이 되면 신선 이식할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골반 마사지는 좀 엄청 세게 받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식하고 마사지 받아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그 골반 마사지 스타일이 있고, 또 이제 이식하고 받을 수 있는 순환 마사지라 그래갖고 좀 부드럽게 들어가는 스타일이 있나 봐요. 그래서 혹시 이식하게 되면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골반 이렇게 마사지가 아닌 이제 이식하고 이제 순환이 조금 될 수 있는 부드럽게 이제 마사지가 들어가는가 봐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만약에 채취되고 수정까지 되면 이식하고도 마사지를 한번 받아볼 생각입니다. 와, 진짜 올해는 진짜 그러니까 마음은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지만 몸 관리는 그래도 올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있고 체력도 있고 하니까 관리를 해줘야지만 버틸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벌써 제가 48이에요. 진짜 내일 모레 50이에요. 50 전에는 애를 낳아야 될 텐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시험관을 하면서 자존감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다시 한번 자존감을 끌어올리려고 막 자격증도 따고 막 이랬는데 그때뿐이에요. 막 열중할 때 거기에 열중하고 막 그럴 때만 그때뿐이지, 또 지나고 나면 또 약간 위축되는 느낌. 이거는 애를 갖고 뭐 출산까지 해야지 해소가 될 것 같은 그런 공허함, 뭐 그런 것 같아요. 아씨, 뭘 해도 해소가 안 되는. 그래서 요즘은 나름 편집도 열심히 하고 있고 뭐 릴스도 해보려고 하는데, 좀 몸이 피곤하니까 하는 일이 이것도 막 있고 저것도 막 있고 과배란도 하고, 그나마 이제 마사지라도 받으면서 이제 과배란 하는 게 조금 몸이 덜 힘들긴 해도 하는 일이 원체 많다 보니까 항상 좀 지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사실 다른 사람에 비하면 그렇게 지치지도 않은 것 같아요. 딱 저는 잠을 뭐 6시간에서 7시간 평균 자거든요. 근데 더 자고 싶은데 눈이 딱 떠져 버려요. 그 시간만 되면 딱 6시간 7시간 자잖아요. 갑자기 눈이 떠져 버려요. 제가 말했잖아요. 유전자 검사 뱅크샐러드에서 하는 걸 했는데, 저는 숏슬리퍼라고. 숏슬리퍼는 짧은 시간을 자도 회복이 되는 그런 몸이라고. 그래서 몸이 항상 피곤해요. 일찍 일어나면 일찍 일어날수록 너무 많은 일을 해요. 쉬는 방법을 잘 몰라요. 쉬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부러 늦게 자고 늦게 시작을 하려고 해요. 아침을 일찍 시작하면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거야. 너무 피곤합니다. 일단 그래도 약을 많이 안 쓴 상태에서 채취가 바로 될 수 있다는 거에 선생님도 그러더라고. 그래도 배란이 제때 빠르게 되니까 기분이 좋네요.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도 약간 승부욕사 기질이 있어가지고, 승부욕도 강하고 약간 승부사 기질이 약간 있는 것 같거든. 불도저 스타일이라 그런지 환자가 뭐가 잘 안 되면 본인도 뭔가 좀 속상함?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오기가 생긴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요. 뭐 본인은 아닐 수 있는데 내가 받는 느낌은 그러거든요. 근데 딱 오늘 그러는 거예요. 배란이 빨리 되니까 기분이 좋네요.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가끔 이제 자기 솔직한 마음을 선생님이 내비칠 때가 있거든요. 뭐 좋은 상황이니까. 그렇다 해서 안 좋은 상황에서 또 막 엄청 뭐라고 하진 않는데, 이제 감정의 선이
좀 뭐라 해야지, 좀 드러나시는 분이라고 해야 되나? 포커페이스가 안 되시는 분이야. 좀 보면 표정에서 모든 게 다 드러나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너무 포커페이스 잘 되시는 분들 좀 무서워하거든요. 왜냐면 속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쁜지 좋은지. 근데 저는 이제 감정이 어느 정도 표정에 드러나면 상대 대하기가 오히려 저는 편하더라고요. 내가 표정을 보고 상대방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답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너무 포커페이스 유지가 잘 되시는 분은 그 사람의 감정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튼 뭐 화요일날 채취가 돼봐야지 알겠죠? 아, 이번에는 왼쪽 오른쪽 하나씩 고루고루 잘하고 있으니까 제발 2개 다 수정이 돼서 20까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내막도 그럭저럭 괜찮다고, 잘하면 수정이 잘 되면 20까지 할 수 있다고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괜찮은 주기 같거든요. 근데 워낙 공남포나 이런 게 랜덤이라 해봐야지 않을까, 또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그래요. 뭐 변수가 많죠. 뭐 되는 게 없죠. 근데 요즘 두쫑코가 유행이잖아요. 두바이 쫀득쿠키. 근데 두쫑코가 저는 쿠팡에서 냉동으로 사 먹어서 엄청 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병원 앞에 브레드앤코가 있거든요. 근데 브레드앤코가 뭐 이렇게 체인 같은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브레드앤코에서 두쫑코를 파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는 입구에 보니까 두쫑코 품절 돼 있더니 오늘 갔더니 계산하는데 계산대 옆에 이게 있는 거예요. 진열대에는 없는데 계산대 옆에 있길래 이거 판매하는 거냐니까 맞대. 그래서 대신 지금 해동 중이라서 1시간 정도 후에 드셔야 되는데 괜찮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쫑코를 이제 사서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해동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야. 바로 못 먹는다는 거야. 깜깜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신설방 멤버는 단팥소보로가 되게 맛있거든요, 그 집이. 그래서 단팥소보로를 사드리고, 두쫑코는 1인당 2개밖에 또 살 수가 없대. 근데 남편이 두쫑코가 맛있다고 해가지고, 근데 쿠팡 거는 나는 맛이 없었거든. 근데 남편은 자기 입맛에 맞다고 해서 또 이렇게 두쫑코를 2개 사가고 있습니다. 두쫑코가 한 8개인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1인당 2개까지 살 수 있다 그래서 2개 샀습니다. 저는 이제 좀 약간 스타일이 그래요. 약간 츤데레?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저는 밖에서 이렇게 딱 돌아다니다가 맛있는 거 보거나 남편이 좋아하는 거 보면 저는 좀 이렇게 사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왜냐면 별거 아닌 건데 기분 좋잖아요. 이게 기분 좋은 게 뭐냐면 상대방이 누군가 어디 가다가 맛있는 걸 보고 내 생각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상대방이. 몰라요, 남편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마인드로 항상 소소한 거지만 내가 이게 뭘 샀어 그러면 좀 나눔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웃들한테도 되게 많이 나눠줬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손이 너무 커가지고 잡채를 하면요 정말 식당 반찬처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또 냉동실에 오래 놔둬도 양이 적당하게 한 2-3번 만에 먹을 수 있는 양이면 냉동실에 잠깐 얼렸다가 이제 프라이팬에 다시 볶아 먹어도 되는데, 너무 많이 했을 때는 이게 냉동실 냄새가 날 수가 있어서 그럴 때는 이웃들을 나눠줘요. 그래서 이웃집에 오믈렛도 나눠준 적 있고, 고구마 튀김도 너무 많이 해서 고구마 튀김도 나눠주고, 잡채도 나눠주고, 사라다도 나눠주고. 저는 주변에 이렇게 좀 손이 크다 보니까 버리는 것보다 주변에 이렇게 같이 나눠 먹는 게 좋다 해갖고, 저 이웃에 사시는 분들은 가끔 이렇게 많이 나눠 먹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뭐 하나라도 받은 게 있으면 그 사람을 좀 챙기는 편이에요. 근데 저희 옆집이 이사 온 날 자기 애기가 좀 시끄러울 수 있다고 미리 양해를 구하면서 그 이사할 때 저희 집 앞에 짐을 너무 많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죄송했다면서 쓰레기 봉투랑 초콜릿이랑 키친타올을 이렇게 주셨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렇게 소소하게 받은 게 있으면 꼭 돌려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웃들 모든 집에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뭔가를 선물을 받은 집들한테는 꼭 이렇게 나눔을 합니다. 근데 저희 위층 그 노부부도 계시는데 그분들도 텃밭 하면서 저희한테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가끔 음식 같은 거 많이 나눠드려요. 서로 이웃끼리 잘 지내면 좋잖아요. 막 으르렁 대는 것보다. 근데 저는
이웃들하고는 뭐 잘 지내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오지랖이 좀 넓어가지고 손해본 적이 살면서 많은데, 이제 이게 나이가 들면서 조금 고쳐졌거든요. 이제 챙길 사람만 챙기자 이런 주의예요. 모든 사람한테 친절하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제가 모든 사람한테 친절할 거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저도 이제는 소수 정예로 친절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유튜브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나는 상대방을 모르는데 상대방은 제가 계속 보다 보니까 친근감에 익숙하신가 봐요. 익숙하다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막 DM을 막 계속 보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제 주변에 친구들이 그렇게 자주 연락하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쇼핑 요정한테도 제가 먼저 항상 연락하는 적이 많지, 쇼핑 요정이 먼저 연락하거나 그런 적은 좀 많이 없는 편인데, 이게 막 너무 다가서면 제가 부담스럽거든요. 적당선에 이제 만나면 반갑긴 한데 막 DM을 계속 보내면 엄청 부담스러워요. 뭐 개인톡 보내고 막 이래버리면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 번씩 힘내라고 보내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딱 자주 연락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친한 사람하고도 그렇게 자주 연락하는 사람이 몇 안 되는데 갑자기 연락 오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세요. 사람마다 성격 있잖아요. ESFJ가 FJ의 특징을 찾아보면 E지만 내적인 I의 성향이 있다고 그런 글이 있어요. 그래서 E지만 I 같은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좀 이해를, 서로 각자 다름을 이해해 줍시다. 엠프제도 사실 저는 조금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건 아닌데 너무 착한 거야. 온 오지랖이 태평양이야. 그래서 쟤는 왜 이렇게 손해보고 살지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엠프제는 좀 저랑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자꾸 잔소리하게 돼요. 일단은 저는 ETB랑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 MBTI 공합 보면 ETB랑 FJ랑 잘 맞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ETB는 좀 돌직구예요. 그리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약간 개인주의야. 근데 남한테 피해주는 건 또 싫어해. 적정선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딱 그 정도 선이, 그리고 저는 이제 감정 표현을 직설적으로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ETB 보면 직설적이야. 연예인들 보면 ETB, 박명수, 또 누가 있지? 주우재, 막 이런 사람들이 ETB거든요. 근데 그런 성격이 나는 차라리 좋다. 감추는 것보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오늘 아침부터. 배고파서 횡설수설하네요. 아무튼 오늘은 남편을 위해 두쫑콕을 2개 구하고, 또 남편이 브레드앤코의 단팥 소보루를 좋아해서 단팥 소보루도 샀습니다. 저희 남편은 간식을 많이 먹어요. 근데 희한하게 살이 안 쪄요. 182에 70에서 71. 저보고 그래요. 미소는 많이 안 먹는데 왜 이렇게 살찌지? 저도 그게 의문입니다. 남편에 비하면 저는 진짜 안 먹는 편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살찌는지 모르겠어요. 하루 총 먹는 양을 따지면 진짜 남편보다 제가 안 먹거든요. 근데 남편은 아무리 저렇게 빵을 먹어도 배만 살짝 나오지 살이 찌지 않습니다. 너무 세상이 불경통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빠한테 그래요. 오빠 좀 살 좀 찌라고. 내가 더 뚱뚱해 보인다고 오빠가 말하니까. 이게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좀 빠지잖아요. 그러면 체형이 점점 바뀌잖아요.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배만 나오고, 그러면 내가 더 상대적으로 엄청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유일하게 날씬한 게 그나마 종아리랑 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종아리랑 배는 항상 가리고 다니니까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이제 화요일날 채취를 할 것이고, 채취하고 또 채취날 또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주말, 저희 기준으로는 주말이에요. 주말 잘 보내시고,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지금 실시간으로 해보려고 노력 중인데 잘 안 되네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